네, 안녕하세요. YJ금융의 정석, IB금융 중급 내용인 기관 투자자를 위한 지식에 대한 이런 카테고리를 말하고 있는 YJ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파트 1,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고요.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저는 SAA, 전략적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 TAA, Asset Allocation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뭐 이거 자체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이니까 큰 제목을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고 지었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뭐 기본 개념, 리스크 리턴, 오늘 하게 되는 효율적 투자선, 뭐 CAL, 자본시장, 자본 배분선, 자산 배분선, 헷갈리네요. 뒤에서 자본시장선, 어이구야. 이렇게 쭈르륵 갈 거예요. 가면서 이제 SAA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될 거고요. 뭐 그러기 위한 지금 기본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뭐 하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일단 3번. 지금은 앞쪽은 3번 내용 먼저 할 거예요. 효율적 투자선, Efficient Frontier. 예, 이 부분이고요. 이건 사실은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맞나? 이런 거 배우면은 좀 나오는 내용이긴 해요. 일단 보실까요? 일단 이 기본이니까 이 내용을 가면서 점점 깊게 들어갈 거고요. 차근차근 빌드업을 하시죠. 네. 일단 이 얘기를 하려면 기본 가정은 현재 각 투자 자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얘는 리턴 한 6% 수익률을 내고, 리스크는 뭐 퍼센트로 할 거지만 일단 그냥 퍼센트 안 쓸게요. 뭐 0.5라는 리스크 그러니까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갖고 있다고 쳐요. 그냥 그런 거 0.5예요. 그냥 리스크는 0.5다라고 치면은 뭐 얘는 그러면 리스크 0.4쯤 될 거고, 얘는 뭐 이런 자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5%쯤 5.5% 되고 뭐 0.4일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의 뭔가 리스크 리턴 이라는 지표를 그냥 가지고 있다고 쳐요. 두 개의 변수만 일단 있다고 쳐요. 좀 이따 하나의 변수 더 넣을 거예요. 이제 다음에는 포트폴리오를 가려면 두 자산 간의 상관계수라는 개념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일단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일단 리스크와 리턴만 각각 있다. 그리고 모든 투자들은 위험 회피 성향이 있다. 리스크 어버전. 이 말은 리턴이 같으면 굳이 리스크가 높은 걸 안 하는 거죠. 결국 똑같이 6% 수익률인 자산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 리스크가 뭐 그냥 어떤 숫자라고 쳐요. 리스크 0.5, 0.4가 있다면 어차피 6%를 얻을 거면은 낮은 리스크를 가진 자산을 테이크할 거다. 여기서 말은 사실은 약간 표준 편차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사실 요 변동 폭이 적은 게 리스크가 낮다는 개념이고요. 이건 계속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liability driven investment. 기관 투자자들은 어떠한 부채, 지불해야 될 부채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매칭해서 자산을 딱 그 정도 버퍼를 가진 그거보다 살짝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정확히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대박 내냐 쪽박 내냐 이런 게 메인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어느 정도 수익을 맞춘다는 개념이 중요하니까, 그렇다면 정확히 6%를 받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6%를 정확히 받기 위해서는 이 폭이 흔들림 폭이 훨씬 작은 놈이 더 정확한 거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이 리스크라는 거는 오른쪽 왼쪽 다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9%가 될 수도 있고 3%가 폭이 넓을수록 어떻게 좋을 수도 있죠. 리스크 어버전이 아니라 위험을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이면은 똑같이 6%여도 0.5 해도 뭐 1.0인 이거는 대박도 한 12% 대박도 날 수 있잖아. 난 이거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그런 경향이 많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기관의 목적이 이런 지불해야 될 부채에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서, 뭐 국민연금도 대박 내다가 쪽박 차면 안 되잖아요. 그런 녀석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일단 그 의사결정권자는 리스크 어버전,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냥 매칭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분산을 줄이고자 하는 그 목표 숫자를 정확히 맞추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 거고요. 예. 난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하실까봐. 예. 개인은 안 그런 게 정상 아니죠. 개인은 이렇진 않죠. 네. 그 리스크는 목표한 리턴을 얻지 못할 가능성. 제가 방금 말했죠. 리스크란 거는 손실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박, 쪽박, 양방향의 변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 흔들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그 6이라는 숫자를 정확히 하지 못할 가능성. 대박을 포함해서. 그런 녀석이 리스크예요. 그런 녀석이고, 뭐 이런 식으로 스윙 있죠. 뭐 저쪽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있으면 뭐 얘는 한 5% 되려나요? 그래서 뭐 이런 자산들이 또 있어요. 자기의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 기관 투자자의 목적에 따라서 어떠한 자산을 투자하겠죠. 그래서
뭐 테이크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 내에서 어떤 리턴을 하는 거. 보통 리스크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량을 설정하고, 예를 들어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량이 0.45라고 쳐요. 어떤 기관은. 그러면 0.5 얘는 못 하는 거죠. 어차피 뭐 그런 느낌. 물론 리스크 리턴을 반영해야겠지만 그래도 절대 리스크를 0.4는 우리 죽어도 못 넘겨. 아무리 효율적인 자산이어도 하면은 이제 요 안쪽에서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그런 개념이고요. 리스크 리턴을 이렇게 표시한다. 그런 개념이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죠. 지금 이게 아까 그 리스크 어버전에 대한 얘기죠. 리스크는 똑같아요. 둘 다 리스크는 표시했죠. 똑같은 리스크. 뭐 예를 들어 0.4라고 쳐요. 똑같은 리스크인데 수익이 얘는 뭐 5%, 얘는 3%면은 당연히 이 위에 거를, 이건 지금 리스크 어버전이 아니죠. 동일한 리스크일 때 수익률이 높은 거를 선택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쵸? 예. 이거는 뭐 설명할 것도 없고, 요게 이제 아까 말한 투자자들은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죠. 결국은 수익률이 똑같이 2%를 얻을 거면은 뭐 분산이, 그러니까 지금 리스크가 더 큰 이 자산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무조건 이 자산을 선택해야죠. 똑같이 우리가 2%를 얻고자 한다면, 정확히 2%를 얻는 게 목적이라면은 정확히 2%를 얻을 확률이 높은 녀석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리스크가 적은, 흔들림, 분산, 불확실성이 적은 녀석을 캐치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개념이 지금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아까 뭐 나중에 하게 될 뭐 그러니까 전략적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 전부 다 그런 연기금, 기관 투자자들의 개념에서는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항상 말하지만 개인 투자자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고요. 아시죠? 그러면 이번엔 효율적 투자선이 그래서 뭐예요?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이론적인 내용. 현실은 변수가 훨씬 많죠. 지금 일단 리턴과 리스크가 있고, 여기서 설명하지 않지만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산 간의 상관계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현재는 두 개의 변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그런 세상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efficient frontier라는 게 있는 게, 왜 이런 얘기가 있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자산들은 화살표 썼죠. 무조건 위쪽 왼쪽에 있는 녀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자산과 여기 있는 자산이 있다면 얘가 절대 우위, 여기 있는 자산과 여기 있는 자산이 있다면 여기 절대 우위여서 무조건 좌상단 쪽에 절대 우위예요. 결국은 표시를 했나? 아이고, 이거 보시면 얘에서 보면은 이런 자산이 있다고 치면은 리스크가 같잖아요. 그럼 리턴이 높이, 얘를 당연히 선택해요. 얘를 할 이유가 없어요. 얘는 아예 그냥 선택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게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녀석을 뭐 절대적으로 지배한다? 절대 우위예요. 그래서 무조건 얘를 하겠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 얘를 할 필요는 없죠. 현재의 이런 가정하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이런 가정하에서는 결국은 위쪽, 왼쪽, 결국은 뭐 결론은 이렇게 좌상단 45도 방향에 있는 녀석이 모든 거를 다 이겨요. 얘도 이렇게 보면은 이 녀석, 얘가 리스크가 같으면 수익률이 더 높은 얘를 할 거고, 리턴이 같으면 리스크가 더 적은 얘를 할 거겠죠. 얘는 아무도 안 하겠죠. 결국은 수천 개의 자산이 있다면 그 중에 제일 좌상단에 있는 녀석들이 모든 녀석을 지배해요. 지배한다. 이 녀석을 투자하는 게 맞아요. 이런 가정하에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자산들은 그런 얘기가 좀 과격한 쓰레기다 라는 이 이론의 배경 하에서는, 현실은 이렇지 않죠. 현실은 나름의 장점들이 더 있어요. 지금 리스크 리턴 두 개만 있다고 치면 얘는 쓰레기인데, 뭐 나름의 또 3차원 공간일 수도 있겠죠. 하나의 변수가 더 있다면 얘가 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이러한 가정이니까, 이 아이디어란 이런 상황 하에서의 일단 이거부터 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efficient frontier라는 이런 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산들이 되게 많다면 이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 그럼 이 선이 모든 걸 지배한다. 여기 걸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두 개의 자산을 투자할 거예요. 지금 이제 자본시장선으로 이제 넘어가는 중이에요. 4번 자본시장선의 첫 내용이죠. 기본 개념이고요. 그럼 두 개 자산, 일단 뭔지 몰라도 efficient frontier 위에 있는 자산을 투자해야 돼요. 할 거면, 바보가 아니라면, 그쵸? 내 회사에 돈을 날릴 게 아니라면. 그 중에 투자만 지금 하는데 그게 아니라 리스크 프리 자산, 보통 국채 뭐 이런 걸 리스크 프리라고 하죠. 사실은 국채라고 해도 리스크가 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채는, 우리나라 신평사의 등급은 AAA로 뭐 최상급이겠지만,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우리나라 국채는 뭐 S&P나 이런 애들 지금 AA 마이너스였네. 우리나라가 AAA는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일단
뭐 미국채라고 해요. 국채를 리스크 프리라고, 리스크가 없다, 리스크 빵인 지점이 여기죠. 빵인 뭐 3%짜리 국채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제 포트폴리오로 투자하게 되면은 이런 그 수익률은 이런 곡선이 나와요. 뭔 얘기냐면 결국은 지금 저 하나를 더 썼을 것 같은데, 이 직선이 나오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얘를 뭐 우리가 얘를 0.5개 넣고 0.5개라면 안 돼. 우리 총 10개를 투자할 거면은 얘를 5개, 얘를 5개 투자한다면 그 자산은 이 중간에 있는 뭐 예를 들어 9니까 4.5%인가요? 4.5%에 이거는 뭐 0.25라는 그런 분산을 가진 중간 자산이 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두 개의 비율을 가지고 뭐 얘에 더 많이 투자하면 요런 숫자가 나올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더 많이 투자하면 예를 들어 뭐 이거를 9개, 얘를 1개 투자하면 이쪽 수익, 요 선 위에서 내가 원하는 리스크 리턴에 맞는 값을 투자할 수 있어요. 얘 두 자산 간의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근데 직선이 이렇게 좀 더 벗어나게 CAL을 보통 이렇게 뒀어요. 이 얘기는 이건 조금은 다른 얘기인데 레버리지를 가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현실은 좀 다르죠. 제가 이런 가정하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두 자산을 각각 산다. 비율에 사면은 얘를 100% 사면 여기에 멈추고, 얘를 100% 사면 여기에 멈추고, 비율을 9대1 하면 이 사이에 비율을 가는 거죠. 근데 이 오른쪽 넘어가는 쪽은 이제 무위험 금리로 무제한 차입이 가능하다는 가정이 결국은 3%로 돈을 빌려서 얘를 더 산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니까 얘를 우리가 지금 뭐 10개를 살 돈밖에 없었는데 3%를 준다고 해서 뭐 10개? 10억이라고 해요. 10억. 하나 1억인데 10억이 있어요. 10억이어서 맥스로 많이 사면 얘 10개 사거나 얘 10개 사는 게 맥스인데 사실은 3% 금리를 준다고 하고서 2억을 빌려서 얘를 12억 원어치 사요. 더 사는 거죠. 그럼 일로 점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뭐 10억을 빌려서 얘를 20억 원어치 사면은 뭐 이쪽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옆에 확산 그래프는 무위험 금리로 무제한 차입이 가능할 경우는 이론적인 거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투자할 수 있는 게 3%면 빌리는 건 더 비쌀 것 같은데 일단은 아주 극히 단순한 가정하에서는 우리 직선인지 있고 나서 쫙 뒤로 이어보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 이 쭉 이었을 때 이 선의 내용은 이러한 설명은 가능하다는 거죠.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는데 CAL 자본시장선은 얘는 짭이에요. 짭. 왜냐면 아까 짭이라고 말하면 이피션트 프론티어처럼 얘도 절대 우위인 놈이 있어요. 절대 우위인 놈이, 왜냐면 여기서 출발한다면 결국은 기울기가 높은 놈이 제일 그러니까 기울기가 높은 직선이 낮은 직선 모든 것보다 절대 우위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얘와 이 우리 이피션트 프론티어에 있는 자산 어느 둘 간에 믹스를 할 거면 이 접점 제일 이 기울기가 제일 높은, 각이 제일 높은 건 이 접점이죠. 둘이 만나는 점은 여기 거 온리 이 녀석을 투자하는 게 모든 다른 직선을 대해서 절대 우위예요. 결론 얘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 바보가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웃기죠. 지금 수많은 자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선 위에 있는 게 제일 좋다는 결론이 내렸고, 선 위에 자산이 많이 있겠죠. 근데 리스크 프리 자산이랑 믹스해서 두 개 자산 믹스해서 하면은 결국은 선 위에 무수히 많은 놈들과 매칭을 하는 거 대비 접선에 있는 이 녀석이랑 하는 게 모든 녀석이 되게 절대 우위다. 결국은 수억 개 자산이 있어도 이 자산과 매칭할 때 요 단 하나에 요 녀석만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요 녀석만을. 웃긴 거죠. 뭐지 그럼 단 하나의 정답이 있나 보네 라고 할 수 있는 이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마켓이라고 하던가 뭐 어쨌거나 좀 이상적인 단 하나의 투자 값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을 투자하면은 아까 저희가 지금 얘 투자했을 때 뭐 5% 예를 들어 5%를 얻으려면은 어떠한 리스크 값이 있었겠죠. 근데 얘와 얘의 매칭을 하면은 5%를 얻었을 때 훨씬 낮은 리스크 값을 갖게 돼요. 그쵸? 그렇게 되니까 지금 무조건 유리한 거죠. 결국은 기울기가 높은 녀석이 기울기 낮은 녀석을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결국은 CAL 자본시장선 현재 이론적인
이 내용 다시 할게요. 이론적으로 모든 자산은 리스크 리턴만의 변수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자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좌상단 쪽이 나머지 모든 자산에 대해서 그 개별 자산 기준으로 절대 우위다. 그래서 결국은 좌상단 끝단에 있는 녀석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 개별 자산에 대해서. 근데 그 자산과 리스크 프리 자산 두 개의 자산을 포트폴리오 한다면은 두 개를 잇는 직선이 된다. 두 개를 잇고 지나가는 직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차입까지 가능하다는 가정하면 만든다고 하면 두 개를 잇는 직선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직선들 중에서도 또 절대 우위인 직선이 있다. 그것은 이 이피션트 프론티어 접점과 만나는 최상단, 결국은 제일 각이 큰, 각이 높은 그 직선 단 하나가 나머지 모든 애들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효율적이다라는 이론적인, 그래서 결론은 거죠. 여기서의 결론은 그러면 이런 리스크를 갖고 있는 자산들 중에 단 하나의 마켓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 자산과 리스크 프리 자산 간에 이 두 개로 연결된 포트폴리오가 가장 효율적인,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이피션트한 그 녀석이 되는구나 라는 이론적 결론을 내리고 일단 여기서는 끝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저는 지금 되겠지만 상관 계수가 이건 1이 분산 효과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분산 효과가 있는 자산을 또 설명하고 그게 조금은 더 현실에 가까워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변수가 리스크 리턴 앤드 상관계수 변수가 3개다 보니까 3개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 현재는 리스크 리턴 2개의 변수만 있는 내용을 저희 3번 효율적 투자선, 4번 자본시장선이라는 개념에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변수가 하나가 더 들어가서 조금은 더 다른, 조금은 더 현실에 가까운 내용을 얘기할 예정입니다. 아마 여기서 끝이겠죠? 다행히 뭐가 또 뒤에 뭐 있었으면 뭔 말해야 될지 모를 뻔했는데, 여기서 오늘은 끝이고요. 계속 이렇게 가면서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 그런 거 있죠. 우리 자산 배분하잖아요. 뭐 주식, 책, 우리가 다 하잖아요. 또 연기금이라는 쪽에 있으면은 보통 이런 에셋 클래스별로 해서 결국은 얘를 30%, 얘를 20%, 얘를 5%, 얘를 뭐 %, 하는 이 SA를 세팅하면 이게 뭐 예를 들어 예상 수익률이 뭐 한 6.5%의 우리 자산 전체 풀 에셋 리턴 예상되는 뭐 2022년 리턴이 6.5라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사전에 이런 비율 할 거야. 그럼 이 비율 안에서 이제 투자를 또 실제로 막 하고 하는데, 이 비율이 하지만 그 해당 우리 추정 대비 좀 다른 마켓 변수가 생기면 30이 아니라 29로 하고 얘를 21로 하자. 이런 게 그 연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장기로 세팅한 SAA를 그 해당 시점에 들어갔을 때 TAA라는 개념으로 미세 조정을 하는 거죠. 클래스의 기준으로. 뭐 그런 개념을 전 얘기하려고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얘기는 뒤에서 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